자, 이번 시간에는 그 ARM의 내부 구조가 이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ARM의 클락 구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클락킹 스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요거는 이제 ARM의 그 초기 버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초기 ARM에서는 원래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이제 외부에 클락이 있죠. 이렇게 외부에 우리가 이걸 뭐 익스터널 클락이라고 하면은 익스터널 클락이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나가겠죠. 들어오겠죠. 요거를 갖다가 한 클락 사이클을 내부적으로 이제 인터널하게는 이렇게 페이즈 1과 페이즈 2로 나눠서 요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두 개의 클락 펄스로 분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한 클락 사이클을 이렇게 두 개의 난 오버래핑 클락으로 이렇게 페이즈 1과 페이즈 2는 오버래핑이 안 되게 이렇게 이제 분기를 시키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우리가 우리가 논리회로 배울 때 플립플롭 있었죠. 논리회로 배울 때 이제 플립플롭 같은 경우 그 레벨 트리거로 하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엣지 트리거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논리회로 이제 앞에 논리회로 요약할 때 플립플롭 그 시퀀스 로직에 보면은 여기 시퀀스 서킷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뭐 레치 구조가 있고, 근데 요 레치 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죠? 뭐 이제 SR 레치도 있고 D 레치도 있고 요런데 요 레치 같은 경우에는 요 클락 위더스가 이렇게 지금 위에 있는 이렇게 클락 위더스가 좀 짧은 경우에는 그죠? 요게 지금 여기 이제 여기 D 레치가 있고 그 주변 로직이 있을 때 요거는 이제 정상 동작하는 거죠. 내가 이제 회로를 설계했던 의도대로 동작을 하는데 요 클락 위더스가 이렇게 좀 넓게 되면은 그죠? 좀 넓게 되면은 여기 보면 이제 클락 요 레치의 Q 쪽에 요 Y로 나오는 요 레치 아웃풋이 조금 듀레이션이 길다 보면은 이게 다시 이쪽에 컴비네이션 로직이죠. 그러니까 주변 로직을 타고 아웃풋이 다시 이 레치 인풋으로 시그널이 들어가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비정상적으로 내가 의도했던 게 아니라 이 비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이제 이런 경우가, 그래서 그 이렇게 타이밍 때문에 이제 비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이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클락을 갖다가 이거 굉장히 짧게 클락 위더스를 굉장히 짧게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참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레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회로 때 결국 이제 플립플롭 형태를 써야 되는데, 그 플립플롭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결국은 플립플롭이 이제 정상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D 레치 같은 경우를 이제 마스터 슬레이브 형태로 달아갖고 클락이 하이일 때는 요 클락 시그널이 하이일 때는 마스터가 동작하고 클락이 로우일 때는 이제 슬레이브가 동작하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번갈아가며 동작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그 엣지 트리거 형태로 플립플롭을 구성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엣지 트리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클락 인풋 시그널이 이렇게 좀 레벨 트리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표현된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논리회로 복습할 때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그 암에서는 이렇게 그 익스터널 클락이 하나 들어오면은 이걸 갖다가 페이즈 1과 페이즈 2로 해갖고 마치 앞에서 우리가 그 레치와 플립플롭 간의 관계에서 요 엣지 트리거 형태로 구현하는 걸 그냥 마스터 슬레이브 형태로 구현한 것처럼 여기는 페이즈 1과 페이즈 2 클락으로 내부적으로 분기를 시켜서 그냥 클락이 레벨 센시티브 외부
외부 클락은 그냥 레벨 센시티브, 그러니까 레벨 트리거 형태의 클락이 들어와도 그냥 마치 엣지 트리거처럼 이제 동작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ARM의 내부적으로는 그 ARM의 그 MPU죠. 그러니까 ARM의 이제 그 핵심적인 게 이 MPU 쪽에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그 하드웨어 시그널을 따라서 이제 데이터가 그 패싱이 될 때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페이지 1과 페이지 2의 이제 그 단계별로 데이터가 이렇게 올터네이티브하게 흘러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ALU 같은 경우에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러니까 NPU의 그 핵심이 되는 ALU 같은 경우에 이제 동작을 그죠? 원래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리죠. ALU가 있어갖고 여기 이제 ALU입니다. 그림을 보면 ALU가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레지스터가 있었죠. 우리 앞에 그 ARM의 그 데이터 패스 블록들을 보면 여기 레지스터가 있고 여기 이제 A 버스고 여기 이제 시프트 레지스터가 있고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는 게 B 버스고 이렇게 넣으면 요 결과가 다시 이제 이렇게 다시 또 결과가 나오면 요게 다시 레지스터에 써지는 요걸 이제 우리가 뭐 ALU 버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가는 버스. 이제 요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보면은 페이즈 1과 페이즈 2로 나눠 갖고 그 페이즈 1에서는 이제 요 레지스터에서 그 데이터가 이쪽으로 인풋이 됐어. ALU에서 연산이 이루어지면은 그죠? 요게 실제로 이제 연산이 이루어지고 결과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요쪽은 이제 페이즈 2였어. 그래서 이렇게 요쪽은 레지스터에 저장된 다시 피드백돼서 결과가 저장되는 거는 레지스터 2 단계. 그리고 그러니까 페이즈 2 단계. 그리고 ALU로 이제 인풋이 들어가서 ALU 연산이 이루어지는 거 요거는 페이즈 1 단계. 이제 이렇게 두 단계로 해서 이제 연산이 이루어진다는 걸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걸 이제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그 ARM의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이렇게 페이즈 1과 페이즈 2로 나눠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좀 나타내놨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동작을 하려면은 다시 한번 여기 ALU를 한번 ALU하고 레지스터를 그려보면은 우리가 이제 ALU가 이렇게 보통 그리죠. 여기에 이제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레지스터가 있고 이쪽에 A 버스고 이쪽에 이제 시프트가 있어갖고 여기 시프트가 있고 그 B 버스 쪽에서는 ALU로 들어가는 B 인풋은 이제 시프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시프트를 통과하고 결과가 다시 이렇게 이걸 우리가 이제 ALU 버스라고 합니다. 리잘트 버스죠.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자 먼저 페이즈 1에서는 요 레지스터에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겠죠. ALU로. 그래서 이제 이쪽의 타이밍이 페이즈 1이라 그랬죠. 이쪽 타이밍이 이제 페이즈 2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쪽이 페이즈 1입니다. 그러면 페이즈 1 단계에서는 이제 일단 레지스터 값이 읽혀져서 ALU로 들어가는 이렇게 이제 이걸 레지스터 리더 타임이라고 해요. 페이즈 1이 이제 편하게 동작하면 레지스터에서 값들이 이제 ALU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요 A 버스로 들어오는 건 ALU로 바로 들어가는데 B 버스 쪽은 시프트라는 요 로직을 이제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실제로 시프트는 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제 B 인풋은
시프트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또 시프트 타입의 딜레이가 좀 생겨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즘 그 레지스터가 읽으면은 요게 그 이제 이렇게 ALU로 들어갈 때 이제 요 A 버스에서 리더 버스 요 밸리드 시그널이 떠갖고 요렇게 여기가 하이면은 인밸리드고 로인 경우에는 밸리드로 이렇게 타이밍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ALU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B 쪽은 조금 더 시프트가 연산하는데 좀 시간이 약간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시프트를 통과해서 나오는 결과, 요게 시프트 아웃인데 요게 ALU로 들어가는 요 타이밍이 이제 B 시프트 아웃 밸리드 타이밍이라고 해서 요때 요게 이제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거는 요게 밸리드 해진다는 거는 요 시그널이 이제 로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ALU에서 연산을 하겠죠. 이게 이제 ALU 타임인데 일단은 그래서 A 버스와 B 버스를 통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다 이제 밸리드 하게 되면은 이제 페이즈 1 동안에는 다 밸리드 해서 이제 페이즈 1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요 버스 A 버스, B 버스를 통해서 데이터가 들어가면 ALU는 이제 어쨌든 연산을 하겠죠. 그럼 내부적으로 ALU 연산하는 시간이 좀 이제 딜레이가 있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연산이 끝나면 ALU가 결과를 내겠죠. 요게 이제 다시 레지스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는 요 클락이 이제 페이즈 2 단계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ALU가 이제 결과가 나오면 요 ALU 아웃이 데이터가 여기 밴디드 하게 됩니다. 좀 ALU 이제 연산 결과는 뭐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회색으로 칠한 부분은 이쪽은 아직 데이터가 이제 아직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이제 인밸리드 상태고 여기 이제 하얀 부분이 밸리드 타이밍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자, 그래서 페이즈 2 동안에 이제 결과가 나오면 요게 다시 레지스터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레지스터 라이트 하는 시간이 이제 필요할 테고, 그리고 이제 페이즈 2가 끝나면은 한 사이클이 이제 끝나게 되는, 자,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ALU와 실제로 이제 ARM의 데이터 패스, 그러니까 ALU와 레지스터 간의 타이밍이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요걸 이제 한번 좀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게 요쪽 부분인데, 봅시다. 이쪽 부분을 이거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일단은 레지스터 리더 타임이 있다 그랬죠. 중에 레지스터 리더 타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프트 딜레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ALU 딜레이라는 게 ALU에서 계산하는 시간이 필요할 테고, 그리고 이제 레지스터가 이제 라이트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레지스터 이제 라이트가 되고,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페이즈 1과 페이즈 2가 끝나죠. 그러면 다음 클락으로 이제 다음 클락의 레지스터 1이 아니라 페이즈 1 단계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페이즈 2에서 페이즈 1으로 또 난 오버래핑, 그러니까 요 한 개 클락 사이클이 끝나고 이제 요거는 다음 사이클로 넘어갈 때 롯데를 얘기합니다. 그죠? 이렇게 타이밍이 데이터베이스 사이클 타이밍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보면은 이제 그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이제 빨간색으로 일부러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그 ALU 딜레이라고 해서, 그죠? 이걸 빨간색으로 칠하는데, 왜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요 전체 타이밍 중에 제일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이제 ALU 연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ALU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리스메틱 앤드 로직 유닛이죠. 그러니까 로지컬 오퍼레이션 앤드 오어 낫 뭐 이건데, 이거는 뭐 그렇게 시간이 뭐 많이 걸리는 이유는 없는데, 여기 이제 어리스메틱 연산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것도 이제 사실은 뭐 원비트 연산하는데 는 뭐 시간이 금방 걸리겠는데, 이게 이제 n 비트 뭐 애들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이제 32비트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으로는 64비트지만 실제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이제 32비트
이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 32비트인 경우에는 요 캐리 이제 이렇게 애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논리회로 복습 시간에도 배웠듯이 캐리가 생기갖고 캐리가 이제 계속 그 앞으로 전달이 돼 갖고 그죠? 그래서 캐리 프로퍼게이션 딜레이라고 우리가 앞에 논리회로 시간에 배웠어요. 그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여기서 캐리 때문에 이제 시간을 연료 시간을 달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요 캐리 프로퍼게이션을 줄이는 게 실제로는 요 고성능 하이 퍼포먼스 ALU의 핵심은 애더죠. 애더. 요 애더를 디자인하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ALU를 디자인한다는 것은 ALU의 핵심이 되는 요 애더를 디자인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논리회로 그 복습 시간에 이미 한번 배웠지만 따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아펜딕스 쪽에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아펜딕스로 한번 저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논리회로 요약해서 실제로 배운 게 자, 어디서 배웠습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애더 같은 경우에 뭐 여기 보면 이제 해프 애더가 있고 그리고 해프 애더는 이렇게 생겼고 이제 풀 애더는 이렇게 생겼다 하는 거 배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풀 애더는 캐리가 포함된 원비트 애더고 요걸 이제 4비트 애더를 만들려면은 요거 풀 애더를 4개를 이렇게 연결해야 되죠. 그래서 요걸 이제 연산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캐리가 이거 들어오면은 이제 캐리가 인풋 캐리고 이쪽으로 나가는 거는 이제 캐리 아웃이죠. 그럼 요게 다음 상위 비트에 또 캐리 인풋이 되고 또 캐리 아웃풋이 나가고 이게 상위 비트에 캐리 인풋이 되고 이제 4비트짜리는 최종적으로 나오는 캐리 아웃풋은 이제 이렇게 C4가 되는데 요거 그래서 요걸 연산하려면 이제 이쪽이 먼저 연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연산되고 그 다음에 여기 연산되고 여기 연산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캐리가 요 캐리가 이렇게 이제 프로포게이션 돼 나간다 해서 이제 요 연산의 속도를 결정하는 건 요 캐리 프로포게이션이죠. 캐리 프로포게이션 이제 요 시간 때문에 캐리 프로포게이션 딜레이 때문에 이제 요 성능이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제 성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제 4비트 애드는 사실은 간단한데 이게 이제 만약에 뭐 32비트 애드다 이렇게 되면은 요 캐리 프로포게이션 딜레이가 이제 중요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이제 캐리를 처리하는데 단순히 캐리를 프로포게이션 하는 거는 캐리 리플 애드라고 그러고 요거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또 캐리를 연산하는지 그게 이제 캐리 룩 어헤드라는 이제 기법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논리회로 시간에 다 배웠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앞에 여기 논리회로 요약에서 배운 것처럼 원비트 애더 그죠? 원비트 애더를 우리가 이제 풀 애더라 그런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풀 애더 이거 이제 한 비트 원비트를 이제 더 사용할 수 있는 애더입니다. 그래서 요 원비트 애들을 보면은 실제로 이제 인풋은 이제 뭐 X하고 Y 2개 인풋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인풋은 캐리가 들어오는 거고, 요 Z는 다른 말로는 이제 캐리인 인풋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웃풋은 이제 썸이 나오고 이제 또 캐리가 나오겠죠.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캐리 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캐리까지 포함하면 3개의 인풋이 3개고 아웃풋이 2개인 이런 컴비네이션을 로직이 되겠죠. 요걸 이제 트루스 테이블을 가지고 그죠? 이렇게 트루스 테이블을 가지고 이제 좀 논리 회로를 간소화시키려면 이렇게 요걸 우리가 카르노 맵이라고 그러죠. 이제 카르노 맵 같은 걸 이용해서 회로를 좀 간소화시켜서
AND OR 로직으로 설계를 했더니 이제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상당히 이제 AND OR 게이트가 많이 들어간다 그죠. 그런데 요걸 잘하면 특히 요 부분을 잘 보면 이제 요 카르노 맵에 또는 이제 트루스 테이블 상에서 보면은 0과 1이 이제 번갈아가며 나오죠. 제로 이제 1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거.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는 그 AND OR 게이트를 쓰는 것보다는 exclusive OR 게이트를 쓰는 게 더 효과적이다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또 논리에서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 애들을 단순히 AND OR 로직으로 이거는 우리가 이제 AND OR 로직으로 설계를 한 거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exclusive OR를 잘 이제 exclusive OR 로직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원비트 애들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풀 애드 로직이라고 한다고 했죠. 풀 애들을 우리가 줄여서 이제 앞으로 FA라고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비트 애드인데 그러면 이제 4비트 애들을 만들려면 좀 전에 봤듯이 그죠? 4비트 애들을 만들려면은 요런 풀 애들을 4개를 연결하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됐던 캐리 요 연산 결과가 최종적인 연산 결과가 나오려면은 그죠? 이 결과가 나오려면 먼저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캐리가 나가서 이게 나와야 되고 결과가 그리고 또 캐리가 나가서 요거의 결과가 나와야 되고 캐리가 나가서 요거의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즉 캐리라는 글자가 잘 안 쓰지네요. 캐리 프로포게이션 이제 캐리 프로포게이션 딜레이 때문에 이제 시간이 느려진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캐리 프로포게이션 타임을 좀 줄이려면은 미리 캐리를 이제 찾아내자. 그래서 캐리를 이제 미리 찾아내자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원비트 플랫을 보면은 캐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캐리가 프로퍼게이션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서 캐리가 발생이 되고 이건 이제 프로퍼게이션의 약자고 이건 제너레이션이죠. 이쪽은 이제 프로퍼게이션 어떤 경우에 캐리가 프로퍼게이션 되고 어떤 경우에는 캐리가 제너레이션 되는지 요거에 따라서 요 로직을 이제 가만히 봤더니 요걸 가지고 캐리가 이제 4비트 이제 4비트 애드일 때는 캐리가 언제 발생하는지를 그죠? 캐리 프로퍼게이션과 캐리 제너레이션의 경우를 가지고 살펴봤더니 이제 이런 논리식으로 이런 논리식으로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논리식을 미리 컨비네이션을 로직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그죠? 캐리를 캐리 4비트에 대해서 캐리를 이제 한꺼번에 계산해 버릴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빨라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엔드 오어 게이트 그죠? 이 엔드 오어 게이트가 많이 들어가게 되죠. 캐리를 미리 찾기 위한 이 엔드 오어 게이트의 비용, 코스트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걸 4비트만 했는데 이걸 이제 뭐 8비트, 16비트, 32비트 하게 되면 이 로직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캐리를 미리 찾아내는 캐리 룩 헤드를 미리 찾아내는 걸 이제 4비트 단위로 이제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4비트 단위로 했을 때 전체적인 4비트 애더의 이제 블록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캐리 룩 헤드 제너레이터 로직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이 박스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 좌우로 주변으로는 이제 캐리가 아까 우리가 원비트 애드 했을 때 캐리가 언제 프로페게이션 되고 언제 제너레이트 되는지 자 캐리가 사실 요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하자면은 예를 들어 이준수 뭐 1011과 그 다음에 예를 들면 1 뭐 또 1011 예를 들어 이제 이거를 두 개를 더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 두 개를 더하면 여기서는 둘 다 1이면은 캐리가 요때는 발생을 하죠. 그죠? 그럼 요때는 이제 제너레이트가 됩니다. 그죠? 캐리가. 그러면 10일 때는 그러니까
일단 1일 때는 무조건 캐리가 발생하죠. 10일 때는 사실은 스스로는 더하면 1이 되고 캐리가 발생을 안 하는데 앞에서 캐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0이 되고 또 캐리가 나가게 되죠. 그럼 요거는 이제 캐리 프로퍼게이션입니다. 그죠? 스스로는 캐리를 발생 안 시키는데 그 이전에 캐리 인풋이 들어오면 이제 캐리가 또 전달이 돼야 되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앞에서 1이 들어왔으니까 결국은 제로가 되면서 캐리가 또 나가게 되죠. 프로퍼게이션이고 1인 경우에는 들어오는 거 상관없이 무조건 캐리가 발생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프로퍼게이션도 돼서 오니까 1 하게 되고 이제 캐리가 여기는 이제 제너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캐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캐리가 하나 나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전체 덧셈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캐리가 제너레이터가 되려면 둘 다 1이어야 되니까 요 A와 B의 인풋이 AND로 둘 다 1일 때 그죠? 제너레이션이 되고 캐리 프로퍼게이션은 둘 중에 하나가 1이면 캐리가 프로퍼게이션 되죠. 둘 중에 하나가 1일 때 1인 게 바로 익스클루시브 오화죠. 이제 이런 식으로 로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4비트인 경우에 이렇게 프로퍼게이션과 제너레이션에 따라서 이렇게 컴비네이션 로직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리고 캐리 누구 헤더 제너레이트는 이제 프로퍼게이션과 제너레이션, 프로퍼게이션과 제너레이션 수식을 쭉 이렇게 풀어서 식을 풀어서 이제 쓴 거고, 이걸 엔드와 게이트로 구현한 게 여기 박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캐리하고 그다음에 썸, 이제 그 여기 이제 네비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캐리 아웃, 여기 이제 최종적으로 네비트에 나오는 캐리 아웃이죠. 요거와 각 썸의 각 비트의 썸, 이제 여기에 이제 요 로직은 그러니까 요 여기서 보면은 최종적으로 썸은 여기에서 들어오는 거 익스클루시브 오화 시키고, 그죠? 이제 캐리 아웃은 이제 이것도 요 로직이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논리회로 책에 나오는 거를 좀 아펜딕스로 이제 간단히 정리했는데, 결국은 캐리 루프 헤드를 하게 되면은 캐리를 이제 빨리 찾을 수 있죠. 캐리 리플 헤드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계산 시간이 이제 천천히 계산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앞으로 돌아가서 어쨌든 이제 이걸 살펴봤는데, 이제 ARM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오리지널 제일 처음에 요 ARM1이라는 요거는 캐리 리플 애더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비트 애더의 이제 모습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미 논리회로 그 시간에 배웠던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ARM1 같은 경우는 캐리 리플 애더다 보니까 30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처음부터 이제 그 32비트 ARM은 이제 제일 처음 나왔을 때가 32비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캐리 이 프로퍼게이션이 이제 32비트 32개의 게이트를 따라 쭉 가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ARM2 단계에서는 이제 안 되겠다. 요 4비트짜리 캐리 루그 헤더 스키는 거죠. 우리 논리 회로 시간에 배웠던 그걸 이제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4비트 단위로는 캐리를 미리 찾으니까, 그죠? 4비트 단위에서는 시간이 빨리 걸리는데, 이제 32비트가 되려면 이 4비트짜리 애더, 4비트 애더를 이제 8개를 붙여야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 4비트 애더 로직 안에는 이제 또 캐리 프로피게이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8게이트에서는 이제 캐리 프로피게이션이 일어나게 되니까, 어쨌든 많이 캐리 프로피게이션 딜레이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8게이트의 캐리 프로피게이션 딜레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로 이제 어떻게 또 발전을 했는지는 좀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은 요 ARM, 그래서 ARM 버전 1, 2 요 시절에 그러면은 요 ALU가 특히 이제 ARM2에 ALU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원비트, 그러니까 원비트 ALU의 모습은 이제 이렇게 블록도로 이제
회로를 나타낸 게 이제 요겁니다. 자, 요건데 요 회로가 보면은 조금 완전하지가 않아요. 요 부분에 여기 보면은 캐리 로직 해갖고 좀 회색 부분으로 칠한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사실은 로직이 안 나와 있어 갖고 요 부분은 이제 로직이 그냥 회색으로 숨어져 있어 갖고 제가 그냥 요 전체 로직만 갖고 요 회색 부분 없이 요 로직만 갖고 여기를 계산해 보니까 답이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나올까 해서 이제 책이 틀렸나 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요 회색의 로직이 지금 여기서 제대로 안 그려져 있어 갖고 정확히 따라가 보니까 이게 답이 좀 서로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분들도 그래서 요 회색 부분이 책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요 회색 부분이 책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회색 캐리 로직은 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구현되는지 저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여러분들 이제 그걸 감안해서 요 로직을 이제 살펴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ALU가 하는 일은 어리스머틱하고 로직 유닛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단순히 이 ALU가 하는 게 어리스머틱하고 로직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우리가 MU0에서도 보면은 원비트 ALU 로직이 우리 MU0에서 이미 배웠죠. 여기도 하는 거 보면은 ALU 로직이 뭐 덧셈도 하고 뺄셈도 하고 단순히 이제 B 인풋만 그대로 패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B 인풋을 이제 증가시키는 거죠. 요거 프로그램 카운트 뭐 증가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4개의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그래서 요 ALU 펑션 해갖고 여기 그 MU0 같은 경우에도 요 ALU가 있으면 여기 ALU 펑션을 하기 위해서 요게 이제 4개의 기능이 있어갖고 실제로는 ALU 펑션에 이제 2개의 시그널이 이제 할당이 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요 ARM에서는 ALU가 전체적으로 요게 11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 그러니까 11개의 연산을 합니다. 자, 11개 연산을 하는데 그걸 이제 ALU 펑션 셀렉트는 이렇게 6개의 6개의 펑션 셀렉트 핀이 있어 갖고 이걸로 11개의 연산을 컨트롤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뭐 여기도 나중에 ALU가 이제 해야 되는 게 어드레스 계산도 해야 돼요. 네, 이렇게 메모리 트랜스퍼 이런 거 위해서. 그리고 브랜치 어드레스 캘큘레이션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비트와이즈 엔드 오어, 뭐 익스클루시브 오어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당연히 이제 덧셈 뺄셈은 해야 됩니다. 덧셈도 해야 되고 이제 뺄셈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논리 회로 때도 보면은 요게 지금 4비트짜리 이제 애드가 있으면은 뺄셈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A 빼기 B라는 거는 A 더하기 B의 투스 컴플리먼트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뭐 논리로 복습할 때 보면 투스 컴플리먼트는 그냥 이 원스 컴플리먼트 그러니까 B에 있는 모든 비트를 로지컬하게 바꿔버리면 되죠. 1과 0을 바꿔갖고 더하기 1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A 빼기 B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요게 이제 그냥 좀 전에 봤던 요게 그냥 4비트짜리 애드라면은 여기 4비트짜리 애드죠. 4비트짜리 애드가 있으면은 여기에 B 인풋이 그냥 들어오면은 A 더하기 B가 되고 B 인풋을 여기 이제 여기다 강제로 1을 넣어주면은 B 인풋 이제 요 1하고 익스클루시브 오어가 되기 때문에 0이면은 1이 들어가고 그리고 1이면은 0이 들어가고 이래 갖고 0과 1이 바뀌어버리죠. 그러면서 요 강제적으로 캐리 인 그죠? 요 캐리 인에 또 1이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은 더셈 더하기 1하고 그 B가 이제 이렇게 컴플리먼트가 되는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이렇게 외부에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하고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1을 이제 넣어주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LCM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이제 이쪽에 들어가는 인풋에 익스클루시브 OR를 달아갖고 이제 LCM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캐리인하고 캐리인이 어디서 들어가는지 아마 요 캐리 로직에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뭐 어디서 이제 여기에 캐리인이 들어가게 캐리 로직에 아마 이제 들어가 설계가 되어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뺄셈, 덧셈뿐만 아니라 이제 뺄셈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여기 이제 11개 오퍼레이션이 있는 거고 그죠? 11개 오퍼레이션이 있는 거를 제가 이걸 한번 다 따져봤어요. 따져봐갖고 여기 PPT에 밑에 좀 슬라이드 노트로 적어놨는데 슬라이드 노트가 안 보여갖고 좀 이걸 확대해 보겠습니다. 좀 확대를 해보면은 그리고 이 부분 좀 지울게요. 지우면은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일단은 로직 그 오퍼레이션으로 그죠? 로직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AND, OR, NOT 그리고 exclusive OR 이제 요거 있는 거죠. 요거는 그 ARM의 어셈블리어에서도 이제 AND라는 연산이 있었고 그죠? 로직의 ARM 어셈블리어에 그리고 OR도 있었고 이제 exclusive OR 있었고 이제 NOT는 이제 move negate로 하면 되죠. 이렇게 이제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ARM 우리가 챕터 3에서 배웠던 ARM 어셈블리어 연산이 요 ALU 로직에서 다 이제 처리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A and not B라는 거 있죠. 요거는 사실은 이제 여기 보면 A and not B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셈블리에서 배웠던 비트 클리어 연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비트 클리어 연산도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6개의 펑션 셀렉트를 가지고 비트 클리어 연산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나면은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아까도 뭐 그림 그렸듯이 ALU가 있으면은 이제 레지스터로부터 그죠? 이제 ALU가 있으면 여기 이제 A 버스, B 버스를 통해서 결과가 이렇게 ALU 버스를 타고 다시 또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A와 B를 그냥 통과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뭐 무브 같은 경우 연산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A와 B를 그냥 통과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냥 아예 클리어 리셋 걸어버리는 거, 아예 제로로 만들어 버리는 거 이제 이런 연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남는 거는 결국은 이제 남는 거는 요 세 개가 이제 되는데 우리가 보면 애더 연산이 있었고 그죠? 또 이제 서버 연산이 있었고 그리고 리버스 서버 그죠? 리버스 서버 트랙트 이제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요 연산에 보면 애더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애더 위드 캐리라는 연산이 있었고 우리가 이제 그 챕터 3에서 암 어셈블리 배울 때 그리고 서버도 서버 트랙트 위드 캐리라는 게 있었고 리버스 서버 트랙트 위드 캐리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덧셈, 뺄셈 이제 뺄셈은 두 종류고 그죠? 이렇게 세 개의 연산이 있고 그 외에 또 캐리까지 포함한 연산이 있고 총 6개의 어셈블리어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요 세 개로 돼 있죠. 근데 여기 이제 A 플러스 not B 플러스 캐리 해놨는데 요걸 제가 좀 따져봤더니 A 플러스 not B 플러스 캐리는 그래서 보면은 A 플러스 not B 플러스 캐리 사실은 요거는 캐리 서브트랙트 위드 캐리 연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또 A 플러스 B 플러스 캐리 요거는 이렇게 하면 요거는 이제 add with 캐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이제 not 여기 보면 이제 또 not
A 플러스 B 플러스 캐리 해놨죠. 요건 이제 리버스 서브트랙트 위드 캐리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있는 거가 연산이 여기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연산들은 어디냐? 요거는 캐리를 안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연산에서 예를 들어 add with 캐리에서 캐리를 강제로 제로로 놔두면 그냥 add가 되는 거죠. 그냥 add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뺄셈은 서브트랙트 그 A 빼기 B는 이제 A 빼기 B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요 서브트랙트 with 캐리에서 그죠? 캐리 값을 강제로 1로 줘버리면은 그죠? 캐리 값을 이제 강제로 캐리 값을 강제로 이제 1로 주면은 그러니까 서브트랙트라는 게 이제 요거죠. 요거. 요건데 요걸 이제 여기서 캐리 값을 강제로 1로 주게 되면은 그러면 그냥 A 빼기 B가 되죠. 그럼 여기 캐리 값을 강제로 이제 1을 주게 되면은 결국은 요거만 남게 되죠. 요거만. 그러니까 이제 요거만 남게 되니까 이제 그냥 서브트랙트가 됩니다. 그냥 뺄셈이 되는 거고. 그 리버스 같은 경우에도 리버스 서브트랙트 B 빼기 A라는 거는 그러면 이제 원래 그 요것도 그냥 리버스 서브트랙트 위드 캐리에서 캐리 값을 강제로 1로 주면 돼요. 그래서 리버스 서브트랙트 위드 캐리에서 요 캐리 값을 강제로 1로 주면 되죠. 그럼 캐리 값을 강제로 1로 이제 줘버리면은 이제 요 부분이 해당될 텐데 결국은 요 세 개의 연산이 있으면은 여기서 캐리 값을 강제로 0 또는 1로 조절해 주면서 이제 이거는 가능한 거죠.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결국은 그건 뭐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암 어셈블리어 챕터 3에서 배웠던 암 어셈블리어의 연산들이 여기서 다 보면 요 11개 오퍼레이션으로 다 이제 커버가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